오늘은 배재현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으로 네, 엔비디아 수익을 뛰어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경쟁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숫자로 증명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40조 원대를 증권사에서 좀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실제로 57조라는 영업이익 기록을 냈고 매출 기준으로는 뭐 133조를 기록을 하면서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주가 수준이 오기 전까지 부침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방송을 좀 했을 때만 해도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전쟁 협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흐름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도 거의 16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굉장한 좀 우려감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매 방송 때마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단기간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시라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갑자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얘기하면서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을 때도 네. 그때도 미국발 시작해서 빅테크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뭔가 시장의 활기를 돋게 해줄 어떤 촉매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잠정 실적 역시도 그러한 기대치를 충족을 하면서 여전히 한국 시장이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도체주들의 이런 주가 상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이런 타당함 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그거를 충분히 만족을 시켰고 앞으로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쵸.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은 차익 실현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뭐 맞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차익 실현이요? 네, 차익 벌써요? 실현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좀 개인들의 좀 투심을 보면 저희가 어제만 해도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주가가 오를 때 물론 이거는 하나의 트레이딩 전략일 수도 있죠. 오를 때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뭐 사는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을 보면 이전 고점과 굉장히 유사한 부근이죠. 그래서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심리로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 흐름이 보이는데 사실 또 오후장 되면 모르죠.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과 같은 주가 수준이 왔을 때도 여전히 뭐 디램 가격의 상승과 낸드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했고 여전히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를 팔 이유가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과거라고 하기 좀 먼 시점은 아니지만 이전 고점에 처음 도달했을 때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꽤 나죠. 이제 첫 번째 지정학적인 부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생겼다라는 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구글의 터보컨트 관련해서의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에 이게 어떤 위협을 주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뭔가 조밀히 따져보면 이게 과연 지금의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정말 큰 위기일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가가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터보컨트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 나왔을 때 굉장히 중립적인 의견이 많았죠. 이게 실제로 메모리의 수요를 압축시켜 주면서 빅테크들이 본인의 모델들의 이런 터보컨트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를 압축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메모리 수요는 줄이지만 저희가 AI 관련해서 거품론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메모리 수요를 압축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빅테크들은 어떻게 할까요? AI 캐펙스 지출을 오히려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겠죠.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 AI 시장 자체의 이런 크기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AI 시장이 더 많이 커지면서 메모리 수요는 물론 압축 기술로 줄어들겠지만 총량이 커지기 때문에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상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가 대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고점 부근에 있지만 여전히 위로 갈 수 있는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들의 이런 주가 상승은 일단 T사이클로 좀 전개가 됐죠. 뭐 디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8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하나씩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공장을 뭐 짓고 있고 실제로 이걸 언제 뭐 완성이 됐냐를 봤을 때 2027년 3분기를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가 뭐 반도체가 아예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 장비도 반입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27년 3분기에 공장을 짓고 이제 여기서 장비를 들이는 데만 거의 한 5개월 정도 걸리고 실제로 뭐 시제품을 양산하는 데만 또 2개월이 걸리고 그러면 27년에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에서 유의미하게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또 어떠냐? SK하이닉스는 좀 빠르면 27년 1분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장비 반입하고 또 어떻게 보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면 이 시간 자체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이 27년을 넘어서 거의 28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추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요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이런 실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오히려 추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전고점에 왔더라도 뭔가 섣부른 매도는 나중에 들어서 좀 후회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까요? 일단 계속해서 오르는 거는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승폭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거의 80% 이상 올라왔고 그럼 이제 2분기에 얼마나 오르냐 하면 이것도 뭐 추정치지만 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혹은 20-30%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나중 들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이게 하락세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메모리 이제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있냐를 보면 제가 장표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전에는 이제 시황을 보고 이제 구매를 바로바로 하는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공급사 업체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이런 수요가 혹시나 둔화될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을 애초에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분산을 하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사실 양쪽의 수요가 다 충족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구하기가 힘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공급을 확보해야 돼.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빨리 줄이고 싶을 거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수요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는 건수를 좀 늘리면서 앞으로의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 장표를 갖고 온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이유가 사실 반도체 하면 이게 뭔가 구조적인 상승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좀 시크릿컬 업종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을 시작하고 실제로 공급자가 하려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런 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점에서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뭐 두 업체 빅테크가 아니라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이 전부 다 의뢰를 하고 있다라는 이 현상 자체가 우리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자체가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돌아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팡도 좋고 지금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위쪽을 더 바라봐도 되는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도 또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지금 고점이 지금 부근에 거의 한 3번 정도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언제 사요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팔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제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혹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지금 들어갔는데 사도 괜찮아요? 지금 사도 괜찮아요라는 질문을 오히려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올 때마다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비중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적은 비중이라도 일단 들어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게 지금의 주가 차트와 이런 주가 수준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빠졌을 때라도 일단 보면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섣부른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의 산업 성장을 비교했을 때 과연 반도체 산업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산업의 선택지가 어디가 있겠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분야가 대부분 다 AI에서 나오거든요. 네. 네. 어떤 분야예요, 대표적으로? 대부분 어떤 분야라고 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전력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뭐 건설주라던가 이런 부분도 물론 AI랑 엮인 부분, 이런 전력이랑 엮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이랑 이란발 전쟁 관련해서 이제 뭐 LNG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뿌리는 AI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가 여전히 뿌리에 없고 다른 부분 이런 AI 뭐 전력이라던가 아니면 변압기 뭐 이런 부분에 좀 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금 시점도 들어가기에 저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7년 제가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정말 빨라야 실제로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뭐 27년 말 혹은 28년 초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8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7년까지 공급은 추가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의미하게 의미 있는 수량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요는 여기서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과연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인가? 과연 그게 지금 벌써 이렇게 와야 된가? 그러면 이제 좀 반박하는 말로는 실제로 이런 주가의 이익의 성장이 꺾이는 시점부터 주가는 먼저 반영하지 않냐, 거의 한 6개월에서 9개월을 반영하지 않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27년 마무리 시점부터 사실 6개월, 9개월 앞도 여전히 2026년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오히려 이런 메모리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오히려 좀 더 편하게 기대하고 오히려 바라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매도를 고려한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럼 언제 고려해야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가 꺾이는 순간이겠죠. 그때 그때는 알려주실 거예요, 다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이클 산업이 장기 계약하면서 좀 스무딩해지면서 추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최근에 전자닉스의 시세폭이 좀 달라요. 탄력성이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뭐 여전히 주도주로 보는 사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조 원이나 버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앞으로 더 크다. 물론 가진 자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우선순위를 보자면 어디가 좀 더 높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만 보면 대부분 뭐 어떤 종목이 더 오르고 덜 오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주간 혹은 한 달간의 주가 상승을 보면 대부분 상승을 했을 때와 하락을 했을 때 그 방향성은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이 인상 깊게 봤던 게 삼성전자는 양봉 마감을 했지만 하이닉스는 음봉 마감을 한 이례적인 이례적인 네. 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면 어제 주가 상승했을 때 누가 더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 그렇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 주간 혹은 하루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방향성은 같다라는 부분이고 굳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별점을 두자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부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사업부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굉장한 고민거리일 겁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됐을 때도 영업이익의 57조 중에서 이 메모리 사업부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죠. 53조에서 54조 수준이었으니까. 그런데 파운드리 부문은 실제로 1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유의미하게 볼 거는 작년에 이 파운드리랑 LSI 부분 쪽 비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6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좀 더 보는 입장은 이 파운드리 부분의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게 많지 않냐라는 논리와 네. 아니다. 여전히 메모리 사업부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이고 이익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부분 앞으로의 HBM4에 있어서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게 될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좋다와의 논리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뭐가 오르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둘 다 사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루와 그리고 일주 그리고 한 달간의 주가 상승과 하락폭이 항상 다르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일치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말하면서 사실 소부장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조정기가 좀 왔을 때 혹은 그럴 때는 공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시장에 공급이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사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업종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과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떨어쳐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하면 사실 반도체의 업황 자체는 26년에도 여전히 뜨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한 1% 내외 하락인데 어제 그 보셨어요? 댓글 한 31개 정도 달렸던데. 네, 다 봤어요. 네, 골랐어요? 네,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입꼬리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선정 드려가지고 뭐 드리기로 했었죠? 키링? 저희 네, 별돌이 별송이 키링을 10분께 드릴 건데요. 네. 발표는 내일. 내일? 네. 좋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네. 저랑 같이 댓글을 쭉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선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저께 급등에 의해서 피로감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이라는 컨센서스도 잡히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장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더블밸류업은 내일도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